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신은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다. 이 말은 전장에 각종 최첨단 미사일이 등장하고 해전에서 전함이 아닌 항공모함 전단이 주축이 되는 현대전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지속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현대전뿐만이 아닌 미래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인데요. 화포를 이용해 발사되는 포탄은 각종 첨단 유도 장치와 추진 장치가 들어가는 재래식 미사일보다 저렴한 만큼 같은 값으로 훨씬 많은 양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육군이 점점 더 강한 화력을 추구하는 화력 덕후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K9 자주포 등을 쏘아대는 포병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근래의 포병이라고 하면 주로 곡사 견인포나 자주포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만 화포가 아닌 다연장 로켓이나 에이테킴스 등의 로켓, 미사일 전력도 포병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전폭기나 폭격기가 발전한 지금도 항공기는 한 번에 대량의 폭탄을 떨어뜨려 공격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지만 포병은 지속적으로 다량의 포탄을 계속해서 퍼부어 적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전히 중요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전차포 날탄의 관통력에 있어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의 기존 화포는 포의 길이를 아무리 키워도 포 자체가 구현해낼 수 있는 사거리에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고 화포의 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사일의 이점조차 약화시키는 미래 무기체계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레일건과 전열화학포, 레이저 등의 무기들입니다. 이 중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내는 데 성공한 전열화학포는 나머지 두 종류의 무기가 가진 단점조차 극복할 수 있는 극강의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열화학포는 어떻게 해서 등장했으며 어떤 원리로 작용하기에 미래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열화학포를 개발하게 된 이유. 기존의 재래식 포는 추진체가 폭발해 탄자가 진행함에 따라 약실 압력이 감소하는 탓에 사거리를 증대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약은 폭발적인 연소 반응을 통해 포탄을 포신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화포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포신의 길이를 늘려보았으나 포신이 너무 길면 또 포신과 탄두의 마찰력 때문에 탄두 속도가 포구를 벗어나기도 전에 느려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의 길이를 아무리 늘려도 포 자체가 구현할 수 있는 사거리는 한계가 있었고 엄청난 양의 장약이 폭발할 때 무지막지한 압력을 포신이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신의 재질 자체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경량화 및 사거리 증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계 제2차 대전 시기의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 화약식 코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보복병기 3호라는 희한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보복병기 3호는 포신 내에서 마찰력 때문에 탄두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포의 양옆에 여러 개의 보조 약실들을 설치했는데요. 이 약실들은 탄두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날아가는 탄두의 뒤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탄두는 연쇄 폭발의 도움을 계속받으며 가속하는 것이 가능했고 같은 총 장량량의 같은 포신 길이를 가진 약실이 하나뿐인 일반 화포로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포탄을 장전할 때마다 메인 약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조 약실들에도 일일이 장약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불편이 따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포의 후미에 포탄 하나만 장전해도 보복병기 3호와 같이 포신 내에서 탄두를 가속시킬 수 있는 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힘을 이용해 탄두를 포신 내에서 일정한 힘으로 밀어내면서 끝까지 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병기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일건과 전열화학포입니다. 한국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미래무기 레일건과 전열화학포. 레일건은 금속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하여 발사하는 기구인데요. 무기 체계로도 개발 중이지만 스페이스건이나 전자기 캐터펄트 등의 운송 수단으로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레일건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도체만 있다면 그 전도체가 아무리 길다 해도 전도체의 끝부분까지 전기가 일정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전도체에 접촉한 탄두를 일정한 힘으로 밀면서 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데요. 레일건이 한 프로서 도입될 경우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 작전 방향에 필적하는 사정거리가 보장되며 레일건의 탄자는 마하 7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기에 전투기보다 더 빠른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전투기라면 격추시키거나 쫓아낼 수 있고 미사일이라 해도 뇌관을 무력화하거나 폭약을 유폭시키는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지만 레일건의 금속 탄자는 단순한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레일건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대전에서 사라진 전함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거함 거포주의로 대표되던 시절에 주포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으로 작은 구경임에도 충분히 강한 위력과 긴 사정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력 소모가 심하다는 점이나 포신과 그 내부 레일이 빠르게 소모되는 점, 적에게 큰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 고폭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 때문인지 2021년 미 해군에서는 레일건 개발을 공식 중단해버렸습니다. 레일건을 능가하는 전열화학포의 장점, 반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개발하는데 성공한 전열화학포는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화포의 경우 아무리 살살 격발한다고 해도 많은 양의 장약이 한꺼번에 꽝 하고 폭발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장약의 위력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의 힘을 빌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전기 펄스의 크기와 주파수를 이용해 뭉쳐져 있는 장약들 중에서 일정 양만 터지게 하고 나머지는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처음 격발할 때는 약실 내에서 장약이 적당히 약한 강도로 폭발해서 탄두를 날려보내게 하고 그 직후 포구 내 탄두가 약실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장약을 연속으로 폭발시키며 빠른 속도로 탄두를 밀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한 개의 약실만으로도 보복병기 3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탄두는 포구를 떠날 때쯤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게 되는데요. 전열 화포는 레일건과 달리 일반 화포에서 쓰이는 고폭탄도 쓸 수 있습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시즈 탱크를 예로 들자면 레일건의 경우 단일 구역에만 피해를 주는 일반 퉁퉁포 모드로밖에 쏠 수 없지만 전열 화포는 넓은 범위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시즈 모드 충격포를 모두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전열 화포는 포구 속도 및 포구 에너지가 레일건 수준인 소속 1.7km에서 2.5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포에 비해 사거리 및 관통력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전열 화학포로 발사한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 가정하면 소속 2.5km의 속도로 발포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무려 640km에 달하며 유효 사거리 또한 32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대함 미사일인 하푼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여기서 유도가 가능한 활공포탄까지 이용해 사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릴 경우 항공모함의 함재기와 대형 대함 미사일에 맞먹는 수준의 사거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전열 화학포는 지속적으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레일건의 포탄처럼 역시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기에 현용 방공망으로는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 해군의 마크 45 5인치 함포를 전열 화학포로 개량할 경우 포구 초속을 초속 2.5km로 설정했을 때 870mm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최대의 전함이었던 아이오와급 전함의 주포 관통력과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이오와급 전함의 마크 7 16인치 59경장 함포를 전열 화학포로 개량하고 1225kg의 마크 8 SHS탄을 초속 2.5km로 발사한다면 관통력이 얼마나 나올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강철 장갑을 무려 3000mm나 관통할 수 있으며 천연 안반의 경우 63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데 이는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쓰이는 GBU-28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전열 화학포는 기존의 화포나 레일건보다 더욱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며 레일건에 비해 전원장치 규모가 5분의 1 이하로 감소하여 포탑의 중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전력 소모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화포와 공정을 공유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에 따라 레일건에 비해 생산 및 유지 보수, 개량이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전열 화학포 또한 전기를 이용하기에 레일건과 비슷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반동, 기존 화포에 대비해 추가되는 전원장치로 인한 중량, 부피 증가 및 가격 상승, 대전류 펄스의 발생 및 제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인데요. 강력한 에너지를 견딜 수 있도록 포탑과 포신을 대형화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이며 적이 전열 화학포로 사용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또다시 과거 전함 시대처럼 떡장갑을 둘러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전열 화학포의 개발이 주춤한 이유는 실제 추진은 화약으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점 때문에 각종 전기 부품들의 부피가 커진다는 문제 때문인데요. 각종 축전지 및 펄스 발생기의 크기를 소형화하기가 어려운 탓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차세대 함포로 사용할 경우 이제까지 화포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서도 넉넉한 함내 공간을 이용해 각종 축전기나 펄스 발생기를 들여올 수 있기에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어 함포 체계로 개발될 경우 효과를 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벌써 전열 화학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실제 120mm 포를 이용해 실사격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하는데요. 전열 화학포는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최첨단 전차인 K3에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열 화학포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었지만 개발은 여기서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양의 120mm 전열 화학포가 양산되었을 때 120mm 구경 화력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애매하게 120mm 전열 화학포를 양산하는 것보다 120mm의 경우 둔감 장약을 적용하는 선에서 끝내기를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신형 130mm 포를 내놓은 것처럼 130mm 이상의 구경에 전열 화학포를 적용해 확실한 관통력 및 사거리 증가를 노리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120mm 전열 화학포 개발은 중단된 것 같은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신 레일건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열 화학포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은 레일건에도 활용될 수 있기에 너무 안타까워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전열 화학포를 탑재할 K3 전차는 어차피 2030년대에나 개념이 잡힐 예정이고 이미 전열 화학포 기술은 갖추고 있는 만큼 지금은 레일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후에 다시 전열 화학포를 적용한 무기 체계를 등장시키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레일건 기술과 전열 화학포 기술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레일건 연구는 2030년대 이후 전열 화학포 무기 체계 생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전열 화학포는 전차보다도 함포로 쓰일 경우 그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 다시금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해 우리 해군 함정들의 전력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되었으면 하네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레일건과 전열 화학포를 완성하고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관련 기술을 앞으로도 활발히 개발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국도 레일건을 결국 포기해버렸지만 레일건과 전열 화학포의 연구 개발이 빛을 보아서 미래에는 항공모함 없이도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의 함대를 말 그대로 종이장 찢듯이 찢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함, 초월적인 위력을 가진 K3 전차가 개발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고 상상해보게 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